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변화와 생물 다양성 부분의 역량 올리기와 과학으로 통하다.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입니다. 1. 생각 구물을 완성하며 중단원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보자. 여기서 배운 내용은 진화와 생물 다양성입니다. 진화 생물 다양성에서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생물 다양성, 생물 대멸종, 자연 선택과 진화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질 시대,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과 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말합니다. 지질 시대의 구분, 주요 구분 기준은 땡땡의 변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하였고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다. 고생대 땡땡이 형성되어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했다. 어류와 양서류의 번성, 중생대 기후가 온난하였고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신생대 현재와 수륙 분포가 비슷해졌고 포유류가 번성하였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땡땡 다양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물 대멸종의 원인, 해양 환경의 변화, 수륙 분포의 변화, 소행성 충돌, 화산 활동 등 지구 변화의 급격한 변화 등 자연 선택과 진화, 자연 선택 같은 종 내에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유전적 땡땡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진화, 자연 선택에 의해 생물 집단이 점차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하여 기존과 다른 종으로 갈라져 나오는 것이다. 2. 이 단원을 학습하며 모은 생각 조각을 참고하여 핵심 질문에 관한 내 생각을 써보자. 1. 지질시대 동안 환경은 계속 변해왔고 각 시대별로 번성했던 땡땡도 변하였다. 2. 땡땡의 급격한 변화는 대멸종을 일으켰고 대멸종 이후에 땡땡이 증가하였다. 3. 생물은 땡땡에 의해 점차 환경에 적응하여 각자 다른 종으로 진화하였다. 4. 땡땡이 낮아져 생태계 평형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그 보존에 힘써야 한다. 우리의 우리 주변의 생물들이 오래전 지구에 살았던 생물들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스스로 평가하기 1. 그림은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D까지 해당하는 각 지질시대의 이름을 쓰시오. A, B, C, D. 2. 다음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관한 설명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삼엽충과 어류가 번성하였다. 나. 화석이 드물게 산출되어 당시 기후와 환경을 추정하기 어렵다. 다. 기후가 대체로 온난하였고 공룡이 번성하였다. 라. 현재와 수륙 분포가 비슷해졌다. 가와 라를 먼저 일어난 순서로 나열하시오. 3. 그림은 어느 지질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1. 기억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니은 육지 환경에서 번성하였다. 디귿 판게아에 형성된 시기에 멸종하였다. 4번 다음은 생물 대멸종의 원인 가설에 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학생 A 대멸종은 지구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고 매우 짧은 몇 년 사이의 기간에 발생하는 현상이야. 학생 B 수륙 분포의 변화는 해양 생물의 멸종에 큰 영향을 주었지. 학생 C 대멸종 이후 살아남거나 새롭게 등장한 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더욱 감소시켰어. 대화 내용 중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을 치고 옳게 고치시오. 5.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기억. 돌연변이는 변이와 관련이 없다. 니은.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손을 남긴다. 디귿. 개체 사이의 변이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자원이 된다. 리을. 집단 내에서 자연 선택된 형질의 유전자 비율은 감소한다.
자연 선택은 집단 수준에 작용하지만 생물의 진화 현상은 계속 개체 수준에서 일어난다. 6. 다음은 다윈이 제시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가. 생물의 진화. 나. 다양한 변이 발생. 다. 자연 선택. 라. 생존에 적합한 개체만 살아나와 자손 생산. 가에서 라까지의 과정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시오. 7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살충제인 DDT 살포에 따른 모기의 사망률을 나타낸 것이다. Y축은 사망률이요, X축은 시간, 개월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기억, DDT 살포로 인해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니은 DDT 살포 후에 DDT에 저항성을 갖는 모기가 나타났다. 디귿 DDT 살포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기의 사망률이 점점 감소하였다. 리을 DDT 살포 후 1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전체 모기의 20%가 DDT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다. 1번 기억 니은 니은 2번 니은 리을 3번 기억 니은 디귿 4번 니은 디귿 리을 5번 기억 니귿 디귿 리을 8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다. 생물 다양성에 대해 옳게 말한 학생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총 다양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B. 생태계 다양성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해. C. 같은 종이라도 개체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야. 1A, 2B, 3AC, 4BC, 5ABC. 과학으로 세상 보기 9. 자연과 과학에 대한 감수성. 다음은 18세기의 과학자 라마르크가 길이 내목이 길어진 과정에 관해 설명한 내용이다. 길이 내목은 원래 짧았으나 높은 나무에 달린 잎을 먹기 위해 목을 높이 뻗은 결과 목이 점점 길어졌고 길어진 목이 자손에게 유전되어 지금처럼 긴 목을 갖게 되었다. 라마르크의 주장에서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써보자. 10번 안전, 지속가능 사회의 기여. 종이의 원료는 나무에서 얻은 펄프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생물 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벌목되는 살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과학으로 통하다 생활 속 과학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자연 선택과 진화. 2017년 여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 연구자들은 도마뱀 개체군 보존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허리케인 길목에 있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 두 곳을 방문했다. 연구자들의 도마뱀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떠난 직후 시속 270km가 넘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2주 간격으로 섬을 강타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다시 섬에 방문한 연구자들은 살아남은 도마뱀 개체군의 발 형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했다. 허리케인이 지나기 전인 약 6주 전 측정한 것보다 도마뱀 개체군의 평균 발 면적이 넓어졌으며 앞발의 평균 길이는 길어지고 뒷발의 평균 길이는 짧아진 것이다. 도마뱀의 발 면적이 크고 앞발이 길면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능력이 좋아지고 뒷발이 길면 바람을 받는 면적이 커져 날아갈 위험이 커진다. 즉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발의 특성을 가진 도마뱀들이 허리케인을 견디고 생존할 확률이 높았던 셈인 것이다. 다음 해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 살아남은 도마뱀의 신체적 특징은 자손 세대 개체군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리케인에 대응하기 위한 형질이 꾸준히 선택받는다면 세대를 거치면서 도마뱀 종의 형태도 서서히 변화할 것이다. 강풍을 견디는 도마뱀의 모습, 소통학입니다. 카리브해 섬에 허리케인이 자주 지나가게 되면
이 섬에 사는 도마뱀의 발바닥 면적은 계속해서 커질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자, 오늘도 제가 읽는 거 듣느냐 수고하셨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